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증권 통판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아저씨입니다. 네. 자, 이제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는데 한 주가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한파가 그냥 휘 하고 몰려오네요. 그쵸? 예. 와, 오늘 진짜 추운데요? 이제는 그냥 옷 하나 입어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두꺼운 옷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한 2개 이상은 겹쳐 입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통아저씨가 지금 조금 전에 막 삿포로를 갔다가 지금 오늘 도착했거든요. 아까 낮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토요일 아침에 새벽에 갔어요. 새벽에 갔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날씨가 오 춥다 여기 되게 춥다 이랬거든요. 근데 거기 적응해서 이제 한국에 한파 분대길래 에이 요 날씨에 내가 적응했으면은 한국 가면은 뭐 그냥 별로 춥지 않겠지 하고 왔거든요. 한국이 더 추워. 대박. 예 진짜 이제 어떻게 우리보다 위도가 더 높은 거기 그쪽 북해도보다 어떻게 더 추울 수가 있는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한파 겨울이 좀 빨리 온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그쵸? 예. 일본도 갔다 오고 부럽긴 뭘 부러워요. 예, 일하러 갔다 왔어요. 네. 자, 어쨌든 간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들과의 또 이 방송 약속은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통아저씨는 불이 나게 예. 아침 대바람부터 예. 출발을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재밌는 거는 우리가 보통 왜 그거 있잖아요. 예. 동남아 같은 데 가면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그 시차 때문에 시간 더 걸리죠. 예. 그래 1시간 정도 차이 나죠. 예. 근데 여기는요, 뭐 이 위도 차이는 별로 안 나거든요. 이 시차, 경도구나. 예, 요 차이는 안 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갈 때하고 올 때하고 이게 바람이 다르대요. 바람이 달라서 예, 올 때는 맞바람이라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랬던 또 아주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다 야구 보러 가셨나요? 왜 이렇게 안 오지? 예, 이제 힌트 내드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빨리빨리 들어와야 통아저씨가 또 힌트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야구 뭐 적당히 좀 지금 이제 승부 아직 이제 한 중반밖에 안 돼서 뭐 기울어졌다고 하긴 그렇습니다만 여러분 LG가 이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 10대 5로 이기고 있던데 예,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엔 승부 기운 것 같아요. 예, 오늘은 기운 것 같으니까 그만 보시고 끊고 예, 한 2이닝만 참고 그리고 저랑 함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힌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아저씨가 지난주에 KTX를 타고 요즘 뭐 오만 거 다 타네. 예. KTX를 타고 부산을 갔다 왔어요. 예, 부산을 갔다 왔는데 부산 출장을 갔다 왔는데 새벽에 제가 5시 기차였거든요. 5시 기차였는데 그 KTX 역 서울역 앞 그 주차장에다가 제가 이렇게 차를 내려고 하는데 새벽부터 거기 공사한다고 주차장을 못 들어가게 막 한참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공사차를 빨리 안 빼주더라고. 기다리래요. 한 10분 정도 걸린대요. 무슨 소리야 지금 기차 시간이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예, 발 동동 구르다가 겨우 이제 그 차 치우고 나서 들어가서 이제 차를 댔는데 3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뛰어갔거든요. 막 뛰어가서 진짜 문 이렇게 닫히기 직전에 삑삑삑 하고 울리잖아요. 예, 그 시간에 진짜 거의 동시에 기차에 뛰어 올라가고 문이 딱 닫혔어요. 거의 그냥 통아저씨가 문 닫고 이제 기차 출발시킨 거죠. 예, 어쨌든 간에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동시에 진짜 기차 타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와중에 너무 급하게 뛰어 들어가다 보니까 이 통아저씨의 금쪽 같은 내 밥줄 있잖아요. 노트북 컴퓨터를 이게 들고 타다가 쾅 하고 문에 부딪혔어요. 그래갖고 한쪽이 좀 깨졌네. 그래갖고 술이 막혔더니 4일 걸렸습니다. 4일. 예, 그래서 예, 많이 울적했다. 예, 요 얘기를 예, 한번 힌트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차는 무궁화가 낭만적이다. 그쵸? 무궁화가 낭만은 있죠. 옛날에는 그 장항선 뭐 이런 거는
통일호도 있었어요. 통일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철처럼 이렇게 옆으로 앉아서 타고 가는 거 있죠? 비둘기호.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요새는 있나 모르겠어요. 아마 요새는 없을걸요? 요새는 아마 무궁화가 제일 아랫등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제임스님 뭐가 진짜 아니냐고요? 예? 뭐가 진짜 아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모르겠네. 뭐가 진짜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어쨌든 간에 비둘기호 옛날에 진짜 있었어요. 비둘기 지금은 없어요. 예, 그쵸. 지금은 없었죠. 예. 북고님 저분도 옛날 만만치 않은 옛날 분이네. 비둘기호 타고 수학여행 갔던 기억이 있다고. 네. 그래요. 요즘은 엊그제 뉴스에 나왔는데 수학여행 가는데 요즘 뭐 어디 제주도나 뭐 이런데 아니면 해외로 가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수학여행을 학교에서 안 모이고 공항에 직접 모이라고 그러고 공항에서 내려서 거기서 해산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갖고 그게 효율적이다 아니면 그게 또 아니지 않냐, 애들이 어떻게 공항까지 찾아가냐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뭐 여러분들의 또 의견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경주만 3번 가봤다고요. 경주를 요게 재밌는 게 저기 서울 사람들은 당시에 수학여행을 경주로 갔어요. 예, 그리고 부산이나 요 경남권 사람들은 경남 경북권 사람들은 경주를 소풍을 갑니다. 예, 그래요. 예, 그리고 그쪽 사람들은 남쪽 사람들은 주로 수학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속리산으로 많이 갔었어요, 옛날에. 예,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여러분께 이렇게 통아저씨의 아낌없는 힌트 이렇게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퀴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코스피가 우리가 4,000을 넘어갔잖아요. 이야, 4,040에 마감이 됐는데, 이렇게 하루에 100포인트가 올라? 제가 뭐 여러 이제 증권 방송도 예전 쭉 해왔습니다만 하루에 100포인트 오른 건 진짜 흔치 않은 일이에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사상 최초로 4,040을 이제 찍었고 4,000을 돌파했고, 오늘은 그 기념으로 저희가 주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 문제들을 여러분과 준비를 해봤습니다. 통아저씨의 힌트를 한번 잘 여러분들께서 유추를 해서 문제를 풀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주시죠. 자, 한국의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금융위원회, KRX, 한국예탁결제원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과연 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 파생상품 시장을 통합 운영하는 기관은 어디일까요? 네. 자, 빨간 글씨가 많아져서 좋다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빨간 글씨가 많아지면은 물론 이제 요즘 장이 좋으니까 좋기는 한데 이게 또 이러다가 또 뭐 이게 어쨌든 간에 이게 올라가는 점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그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언제일지, 이제 또 여러분들이 언제 이게 요걸 또 잘 적절히 잘 팔고 빠져야 될지 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이제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오늘 또 그 장에 올라타신 분들은 잘 하시긴 한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요, 뭐였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래소죠. 주식, 채권, 파생상품 다 이렇게 통합 운영하는 기관 어딥니까? 그렇죠. KRX 한국거래소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욕심은 또 너무 부리면 안 돼요. 이게 내가 고점에서 자꾸 팔려고 그러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주식은 어디에서 팔아야 돼? 어깨에서 팔아야죠. 어깨에서. 그렇죠? 예. 어깨를 단단하게 여러분들이 잡아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요거군요. 예. 통아저씨가 아까 KTX를 어떻게 탔는지, KTX도 이것 때문에 문제 힌트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KTX를 어떻게 탔는지 여러분들 잘 한번 기억을 해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주시죠. 자, 장 시작과 마감 전에 주문을 모아서 한 가격에 체결하는 방식이 무엇일까요? 지정가 주문, 동시호가, 시간 외 단일가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자, 뭘 물음표를 물어? 아까 어떻게 탔냐고 제가 그랬잖아요. KTX 막 뛰어가서 어떻게. 네. 자, 장 시작과 마감 전에 주문을 모아서 한 가격에 체결해 버리는 방식. 요게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예. 요거를 이제 가격을 단 한 번의 가격으로 일괄적으로 이렇게 체결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전날에
종가와 다음날에 이제 시작가를 이제 맞추기 위한 요 작업이죠. 과연 무엇일까요?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보통 개장 방송을 할 때 늘 보고 들어가는 거죠. 동시호가죠. 동시호가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문제 좀 올려주세요. 문제 좀 올려주세요. 네. 자, 그래요. 힌트가 대박이었네요. 근데, 지금 대박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번 문제의 오답자는요, 14명밖에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탈락자는 부활을 통해서 총 4명이었어요. 자, 세 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도 힌트를 드렸어요.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거기에서 단어를 한번 잘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주시죠! 자, 프로그램 매매란 무엇을 뜻할까요? 컴퓨터 자동 주문, 대주주 직접 제도, 공매도 종목 거래. 네, 프로그램 매매란 무엇을 뜻할까요? 컴퓨터 자동 주문, 대주주 직접 매도, 공매도 종목 거래. 자, 이 중에서 통화저 씨는 아까 여러분께 힌트를 뭘 드렸죠? 그렇죠. 노트북 컴퓨터. 예, 노트북이라고만 안 했어요. 노트북 컴퓨터라고 반드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또 노트북만 얘기해서는 또 힌트를 또 못 찾을 것 같은 예, 이런 우려 때문에 예, 노트북 컴퓨터라고 6글자를 또박또박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렇죠. 예, 프로그램 매매는 뭐죠? 예, 기관이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예, 선물 현물 간의 차익 거래를 자동으로 수행하는 시스템. 요거를 바로 컴퓨터 자동 주문 프로그램 매매라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매매까지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자, 이번 문제의 오답자 18명이나 나왔어요. 세상에 떠먹여줬는데도 18명은 못 받아먹는 이 사람들은 어떡하지? 네, 뭐 할 수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께 기다리는 건 탈락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래요. 자, 이렇게 통아저씨가 세 번째 문제까지 놔줬고, 달리기자라는 헤미크론. 헤미크론이, 그렇죠. 맨날 뜀박질하는 트레드밀, 그냥 막 흔들리는 영상을, 인별그램에 자주 올리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은, 러닝화를 신고, 러닝화인지 무슨 신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운동화를 신고 오늘 출근을 해서요. 운동화를, 우리 앵커실에다가 막 이렇게 발 벗어 던져놓고 그러고 들어갔더라고요. 방송을 구두 갈아 신고. 그랬더니 그냥 아주 그냥 앵커실에 그냥 꼬릿꼬릿한 냄새가 그냥 어디서 나다 그랬더니 그거였네. 네. 자, 네 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가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네. 자, 요것도 통화저씨는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자,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주시죠. 자,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는 거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차익 거래, 공매도, 단타 매매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되사는 거래, 차익 거래, 공매도, 단타 매매. 자, 이 중에 뭐라고 할까요? 좀 전에 보기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주차장을 어떤 차가 맡고 있었죠? 예, 공사 차량이 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 공을 잘 생각을 하셨어야죠. 예. 자,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서 탈취제로도 못 없앤다. 자, 요즘 그거 나왔더라고요. 신발에 이렇게 집게에서 이렇게 끼워갖고 그 신발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탈취제도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런너들을 위해서 그런 것도 많이 나왔으니까 헤미크론 쇼핑몰에서 검색해 보세요. 네. 자, 그래요. 어쨌든 간에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고서 나중에 되사는 거래. 요거는 주로 이제 어디에서 쓰죠? 그렇죠. 하락 시점을 노리고 매입 상환 차익을 노릴 때 보통 공매도를 많이 하죠. 예. 자, 블루버드님, 이건 너무하다. 힌트가 아니 그래도 주식하는 사람이 공매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이 정도면 뭐 그냥 힌트 잘 줬지 뭘 또 이것까지 다 떠먹여드리길 바래요. 자, 어쨌든 이번 문제 5명밖에 안 틀렸네. 그래도 예. 자, 문제가 어렵진 않았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생존자는 176명 살아남아 있습니다. 자, 이제 5번째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힌트는 안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유추하면 문제 다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자, 문제 주시죠.
자, 다음 중 유상증자의 주요 목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신규 사업 투자, 부채 상환, 배당 확대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유상증자의 주요 목적이 아닌 거 뭐죠? 예, 여러분 유상증자는 왜 할까요? 왜 할까요? 예, 그렇죠. 예, 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잖아요. 주식을 더 늘려서 그거를 돈을 받고 다시 이렇게 더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회사에 신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거죠. 그건 뭐 때문에 그렇죠? 돈이 필요하니까. 뭐 할 때? 사업 새로 할 때 돈 필요하죠. 그리고 어때요? 돈 갚아야 될 때 또 돈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 투자, 부채 상환 때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죠. 근데 배당 확대를 하기 위해서 아니죠. 배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 돈을 벌었으니까 더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바로 배당 확대가 정답입니다.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5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네. 자, 이번 문제에서 아이고 오답자가 꽤 있었네. 네, 신규 사업 투자 12명, 부채 상환 12명. 어떻게 12명 똑같이 눌렀지? 사이좋게.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탈락했습니다. 자, 오늘 통아저씨 인간 강사 같다고요? 그렇죠. 약간 그 수학 선생님 누구예요? 그 정승재 선생님 같죠? 예,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6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6번째 문제. 헤미크론 과목은 탈취 억제. 발냄새 탈취 억제. 요걸로 한번 과목을 가볼게요. 네, 6번째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째 문제. 아하, 요거군요. 네, 요것도 제가 따로 여러분께 힌트는 드리진 않았습니다만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주시죠. 자, 투자 심리 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신호로 보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공포, 탐욕 지수 급등, 신용 융자 잔고 급증, 네, 거래량 급감, 네. 투자 심리 과열을 판단할 수 있는 신호로 보기 어려운 거. 자, 투자 심리는 뭐 때문에 과열이 되죠? 그렇죠. 주식을 막 그냥 너도 나도 사니까 그렇죠. 너도 나도 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돈 빌려서 사는 사람 많아질 거고, 그러면 신용 융자의 이 잔고는 늘어나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요건 탈락. 그다음에 또 뭐 있죠? 맞아요. 사람들의 돈을 벌고 싶은 막 탐욕도 올라가고, 거기에다 시장이 또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이 공포도 올라가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탈락. 그렇습니다. 맞아요. 거래량이 이렇게 쭉 떨어지는 게 이게 어떻게 투자 심리의 과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정답은요, 거래량 급감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네. 자, 그 와중에 우리 폭풍주식님 대한민국의 표준이에요. 남들 사들이고 고점일 때 난 던진다. 이게 주식 투자의 표준이죠.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죠? 남들 사들이고 고점일 때, 그렇죠. 나도 같이 산다. 그리고서 떨어질 때, 내가 팔고 나면은 떨어진다. 이거죠. 내가 팔고 나면,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진다죠. 미안해요. 네, 말이 꼬였어요. 네, 장시간에 시차 적응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6번째 문제까지 우리 풀어봤습니다. 자, 현재까지 생존자는 156명 살아남아 있어요. 네. 자, 이제 7번째 문제. 아하. 어려워요. 어렵습니다만 통아저씨는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어요. 네. 일본 시차 적응이라뇨. 일본이 얼마나 먼데. 네. 자, 7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주시죠. 자, 한국거래소 KRX의 본사가 위치한 도시는 어디일까요? 부산, 대전, 서울. 부산, 대전, 서울 중에 과연 어디일까요? 노제마, 네 예상이 맞아 들어가고 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분명히 서울일 거라고, 많이 누를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역시나 많이 누르고 있네요. 통아저씨가 KTX를 타고 부산을 갔다. 통아저씨는 지난주에 부산을 간 적이 없어요. 통아저씨는 제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강진 갔죠. 강진 갔다 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 부산을 얘기한 거는요. 예, 이 문제에 힌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예. 하지만 여러분들은 25명이나 오답을 눌렀습니다. 정답은요. 그렇죠. 부산 갈매기 부산입니다. 부산. 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자, KRX의 본사는요, 부산에 있고요. 서울에는 여의도에 서울 사무소가 있는 거예요. 운영본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째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자, 8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8번째 문제. 야, 요것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통아저씨는 이미 여러분께 힌트를 드렸습니다. 과연 그 힌트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거 대입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예요. 자, 8번째 문제 주시죠. 예. 코스피 지수 산출의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1980년 1월 4일, 1990년 7월 1일, 2000년 1월 1일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코스피 지수 산출의 기준일은 언제일까요? 80년 1월 4일, 90년 7월 1일, 2000년 1월 1일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예, 몰라도 풀 수 있어요. 통아저씨 힌트를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나라 주식을 90년대에 시작했겠어요? 2000년대에 시작했겠어요? 여러분 그거 보셨잖아요. 옛날에 부잣집 막내 아들, 예, 재벌집 막내 아들인가? 예. 거기에 보면은 우리 주식이 몇 년도 때도 해요. 80년대에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코스피는 그때도 80년대에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80년 1월 4일이 정답이었죠. 통아저씨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노트북 수리하는데 며칠 걸렸다? 4일 걸렸다. 예, 요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 정답자는 130명 현재 살아남아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페이커님 아주 좋은 멘트 감사합니다. 통아저씨 87년생이라 최대한 가까운 거 찍었음. 그렇죠? 예, 코스피는 통아저씨 태어나기 전부터 지수가 매겨졌어요. 자, 그때 100포인트 기준으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부활이 안 되는 문제니까 여러분들 집중해 주시고요. 자,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에 나왔던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문제 주시죠. 자, 다음 글로벌 자산 중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산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 애플, 금 중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예, 시가총액이 가장 큰 자산. 자, 오늘까지 해서 이 문제는 3번째 나오는 문제예요. 자, 이건 다 맞추자 진짜 인간적으로. 예, 그 와중에 1명 오답자, 2명 오답자 나왔고요. 네, 자, 다 누르셨죠? 그렇죠. 정답은 뭐죠? 정답은 바로 금이었습니다. 금. 네. 이거 틀렸던 문제. 그래서 맞추셨죠? 잘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남겨놓고 있습니다. 라스트 문제 출발합니다. 네. 자, 10번째 문제. 자, 요것도 주식 문제입니다. 문제 주시죠. 자,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할까요? 기준일 당일, 배당락일 매수, 기준일 2일 전까지 매수. 네. 자, 그러니까 배당금을 받는 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까지 주식을 보유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주식 결제일은 며칠이죠? 예. 결제일 플러스 2일입니다. 예. 그래서 배당 기준일 이틀 전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기준일 2일 전까지 매수가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문제까지 오늘 모두 우승자는 최종 113명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이분들 명단 공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우승한 분들 따로 공개 안 할게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물론 공개는 됩니다만. 자, 이렇게 해서 113명 우승하셨고요. 2,000원이 조금 넘는 상금 받아가시게 됐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통아저씨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내일 봐요. 안녕!